저 아직 출산이 가능은 하거든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출산이 가능은 한데 제가 완벽한 피임을 원한다고 하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럼 어떤 걸 추천하실런지. 혹시 콘돔 안 가져오셨죠? 아유 콘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콘돔은 없나요? 시중에서 판매하시는 걸로 재사용은 실제로는 피임의 실패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풍선 한 번 불었다가 바람 빠지면 이게 재풍선 안 되잖아요. 약간 콘돔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서 이게 탄력도도 떨어지지만 실제로는 헐거워가지고 새기도 하고 터지기도 잘 터져서.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원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피임에 관련된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오늘 원장님 모셨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다나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미라고 합니다. 와, 그 산부인과 이름에 있는 그니까 너무 놀라시는데요. 네. 점쟁이 분이 아, 진짜요? 이름을 그렇게 하면 대박 난다고 해서 지어봤습니다. 대박이 났나요? 뭐 충분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말씀을 잘하실 것 같은데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바로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임신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피임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출산율에 좀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 임신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피임 방법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실제로는 사정할 때도 되게 안전해 100%야. 물론 세상에 100%는 없겠지만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건 자궁 내 피임 장치 또는 팔에 하는 임플란트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어쨌든 향식 거치하고 있으니까 사정을 안에다 하셔도 언제 어디서나 피임은 100% 가능합니다 할 정도로 되게 안전한 피임 방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가 피임을 위해서 원장님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자궁의 그 장치랑 요 둘 중에 선택을 한다고 했을 요런 때, 거.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걸리는 시간이랑 비용 같은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실제로는 5분 정도도 안 걸려요. 약간 팔에 하는 거는 떨려 하셔서 그렇지 팔에 하는 건 5분 정도도 안 걸리고 자궁내 거치도 옷을 벗어주는 시간이 더 걸려요. 약간 옷만 벗어주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걸리는 시간은 많이 안 걸리는데 이제 이거로 했을 때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한참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자궁 내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한테 이제 넣어드리면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셔서 통증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거치 후에 많이 완화되고 개선이 돼서 되게 좋아하시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삽입할 때 통증이나 이런 면을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생리통이 평소에 있으세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해드리지만 할 때 진통제를 좀 사용하고 쓴다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무서워요 하시면 수면 마취를 하고 삽입한다든지를 좀 해드리고요. 이게 내원을 하셨을 때 이제 싱글인지 결혼을 했는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자궁 안에 뭘 집어넣자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니까 그쵸. 일반적으로는 팔에 넣는 걸 제일 많이 해드리고요.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생리통 심하고 월경량이 많아요라고 하면 또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아봤어요 하는 분들은 자궁 내 거치하는 걸 제일 좀 많이 권해드립니다. 비용은 대략 어떻게 돼요? 비용은 팔에다가 하는 건 이제 저희 병원은 3년에 30만 원 임플라논이라는 걸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궁 내에 이제 거치하는 방법은 이제 구리 피임기가 있고 호르몬 피임 장치가 있는데, 구리 피임 장치는 5년 정도 권유해드리고 저희 병원은 10만 원. 이거 이렇게 다 말하는 거 맞아요? 우리 병원은 대략. 10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호르몬 이제 피임하는 방법은 세 종류가 있는데 이제 호르몬 함량이 조금 다르고 거치 기간도 조금씩 다른데 제일 사이즈가 작고 호르몬 함량 제일 적은 피임만 되는 아이는 3년에 25만 원 제이디스.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제일 많이 넣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5년 넣는데 이제 35만 원 비급여, 만약에 급여로 하면 나라에서는 8만 원 등등등등등. 그렇구나. 그 자세한 비급여 그 보험 받는 방법은 이제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 받는 걸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 아직 출산이 가능은 하거든요. 아유 그럼요. 여자는 3년 동안 네. 출산이 가능은 한데
제가 완벽한 피임을 원한다고 하면? 하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럼 어떤 걸 추천하실런지 그럼 첫 궁금합니다. 번째 질문은 생리통부터 이제 여쭤봐요. 생리통 있으신가? 맞습니다. 생리통이 없어요. 네. 생리량이 많으신가? 그냥 생리량도 적당해요. 근데 자궁벽도 좀 얇아져 가지고 그렇게 그쵸. 막 많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목적이 피임만 있으시다고 하면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 셋. 네? 그럼 TMI. 저는 되게 합리적으로 미레나라는 아이가 어쨌든 뭐 보험 적용도 되고 뭐 실손으로도 가능하면서 이거의 진짜 장점은 실은 돈을 떠나서 약간 이제는 나이가 이제 점점 자궁 내벽에 병이 생길 나이니까 걔 미레나라는 아이를 내놓으면 그런 병들이 아주 이제 치료나 예방까지도 가능하니까 이제 미레나라는 아이를 제일 많이 권해는 드리는데 딱히 생리통도 없고 생리량도 안 맞는 분이 하시기에는 걔가 이렇게 아무 데나 막 출혈되는 걸 정말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분은 피임 목적으로만 하면 구리 피임기 이런 거 넣어드려도 돼요. 근데 인제 쪼끔 더 좋고 뭐 건강에도 좋고 이러면은 이제 미레나를 권해는 드리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굉장히 번거로우실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완벽한 피임은 사실 있기는 좀 힘들고 그죠? 근데 인제 요런 장치를 착용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뭐 예를 들면 피임약 드시는 동안에는 콘돔을 꼭 써 주세요. 이중 피임이라고 네. 하죠. 이중 피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도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저는 필요한가요? 실제로는 이중 피임을 좀 가장 많이 권해 드려서 약간 안에 자궁 내 피임 장치가 있어 해도 콘돔은 좀 쓰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균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콘돔을 좀 쓰라고 하고 약간 뭐 콘돔 했어요 해도 질외 사정 정도는 또 해 줘. 왜냐면 터졌을지 모르니까 뭐 빼다가 좀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이중 피임은 좀 적극적으로 많이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그 남성분들이 싫어하시잖아요. 콘돔 싫어하는 여자분들도 있으세요. 이 그래요? 마찰감이 이런 게 올라가니까 네. 약간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인제 콘돔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올바른 또 콘돔 사용법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야 될 텐데 혹시 콘돔 안 가져오셨죠? 콘돔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콘돔은 없나요? 시중에서 판매하시는 걸로 사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딱 깠을 때 네. 이 콘돔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당연히 관계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발기가 되면 넣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하다가 한창 후에 쌀 것 같은 때 딱 고때 껴 버리시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고거. 네, 이미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 버리니까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적절한 때 딱 시작하면서부터 내 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넣어 주셔야 된다가 일단 포인트고 이걸 모를까 싶은데 이게 앞뒤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이게 딱 콘돔을 딱 까 보면 이렇게 그 왜 풍선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네. 고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말리는 부분이랑 또 반대로 맞아요. 네. 두 가지가 있는 그래서 요걸 뒤집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모자 씌우듯이 챙을 잡고 이렇게 잘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뺄 때 이 타이밍도 중요해요. 이게 콘돔을 빼야 되는데 후루룩 죽었는데 거기다가 빼버리시면 안에서 다 쏟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뺄 때도 약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제대로 잘 빼셔야지 안 그러면 다 샌다는 거죠. 그래서 넣을 때, 뺄 때 요런 게 되게 중요하다 콘돔은. 그리고 인제 성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이미 인제 싸기 직전까지 안 착용을 하다가 하면 이미 성병과 다 그렇죠. 옮긴 이미 다 상태라는 거. 꽂아 버렸으니까 네. 이게 끝난 거예요. 네. 그 그냥 시작부터 해 주셔야 네. 궁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작부터 하려면 이미 약간 발기를 시킨 다음에 그쵸. 그거는 뭐 꼭 굳이 근데 뭐 그렇죠. 원래 이렇게 뭐 눈빛만 쳐다봐도 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거는. 네. 그래서 이미 선 다음에 좀 하실 때는 그렇게 넣기 전에 넣으셔라. 요런 게 있죠. 그리고 이거를 또 아끼신다고 이제 만약에 사정 재사용. 재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쵸. 이걸 아끼나 싶은데 그 재사용. 재사용은 실제로는 피임의 실패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겠어요 하는데 아니요. 이게 풍선 한 번 불었다가 바람 빠지면 이게 새 풍선 안 되잖아요. 약간 콘돔도 고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서 이게 탄력도도 떨어지지만 실제로는 헐거워 가지고 새기도 하고 터지기도 잘 터져서 약간 재사용은 조금 가급적이면 좀 '이런 거는 안 아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오히려 인제 피임을 위해서는 여분의 콘돔을 이렇게 두고 그쵸. 네. 하룻밤에 몇 번 할지 모르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할 때마다 갈아 껴라. 네. 할 때마다 갈아 끼워라. 네. 사람들이 인제 그 콘돔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좀 있을까요? "나는 임신 가능성이 없어." 이러면서 와요. 근데 그래?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아니면 뭐 군대 갔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저는 콘돔을 너무 잘 아까 콘돔을 너무 잘 껴서 임신 가능성이 없어요 이러는데 실제로는 저희 연구 데이터에는 100명 중에 12명이 콘돔을 쓰고도 임신해서 옵니다가 있죠. 물론 12%네요. 우리 또래는 없죠. 이제 주로 이제 20대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주로 임신해서 옵니다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콘돔은 할 때마다 갈아 끼워라. 아. 요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특히 인제 저희가 또 유교걸 뭐 이런 유교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네. 네. 원래 그래서 인제 10 대든 20 대든 좀 이렇게 연령대가 또 엄청 어려졌잖아요. 많이 어려졌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교육을 사실 시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뭐 "오렌지 주스에 뭐 피임약을 넣어 놓고 아이 먹게 해라 몰래."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네. 딸이 만약에 네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그 19금 관련된 뭐 피임 방법 이런 것들도 그냥 좀 오픈해서 좀 올바르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너무 같다는 좋을 생각을 텐데요. 좀 해 봅니다. 어차피 할 거면 좀 안전하게 해라. 네. 이런 게 뭐 피임하겠다고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남자친구가요. 이거를 한 다음에 물로 잘 씻으면 임신이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물을 정말 열심히 잘 씻었으니까 임신 가능성이 없다고 딱 이래 버리면 어디서부터 얘를 설명을 해 줘야 되지? 막 이렇게가 되니까 약간 잘 모르는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인제 약국에 있다 보니까 인제 사후 피임약을 너무 막 응급으로 좀 빨리 달라고 하는데 인제 저는 처방전이 있어야 맞죠. 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그럴 때 쪼끔 예 안타까운 점이 좀 있긴 있어요.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요랬다가 인제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인제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또 젊은 친구들이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건 처음 알았어. 아 그래요? 다이어트, 운동 운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넌 내 거야." 그냥 찜할 때도 그냥 요즘에는 그냥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병 예방에도 성병 예 콘돔이 정말 필요하고 피임 목적이 아니더라도 인제 요런 거 한번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자 인제 관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질이 넓어지고 늙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맞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질문에 있어 가지고 그냥 했어요. 네. 이거는 질이라는 데 자체가 어차피 우리가 분만을 할 때 그 밑으로 아기가 나오는 산도니까 아기 머리통도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아기 머리통만한 사람 거 본 적 없죠. 거기에 어차피 애 머리가 나오고도 다시 다 줄어드는 자리라 탄력이 워낙 좋은 자리라서 많이 해도 그때마다 약간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고 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많이 해서 질이 넓어지는 건 아니죠. 전혀 근거 없는 정말 카더라라는 소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제 그 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충 보면 이 여성분은 뭐 몇 명의 파트너가 있고 뭐 이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카더라도 있더라고요. 네. 카더라 맞네요. 네 카더라 맞죠?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분만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알 수 있는데 아 몇 명까지? 그런 것도 몇 명까지는 몰라요. 아. 근데 이 사람이 분만을 했다 안 했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와 되게 섹스 많이 해 봤다. 뭐 되게 여러 명하고 잡았다. 이런 게 보이진 않아요. 아 네. 그래요? 아마 그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인제 찔려서 한 예 카더라 이야기인가? 부러운데요. 너무 많이 해 본 분들 부러운데 왜. 아 진짜 그런 얘기 진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은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관계 횟수가 이제 질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로 관계를 하시면서 와 내가 매번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럽고 막 족족 느껴 막 이러면 질 건강에 너무 좋죠. 혈류 개선이 딱 되면서 아래쪽에 근육도 탄탄해지니까 정말 섹스가 운동이 되는 그래서 여러 번 하면 했는데 할 때마다 난 너무 느끼고 행복해. 그럼 질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나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너무 좋은 게 맞는데 뭐든 투머치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해 이러면 실제로 염증도 좀 잦을 수 있고 마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염증이나 아니면 뭐 약간 자기가 느끼기엔 좀 약간 헐거운 느낌, 마른 느낌 정도는 가능하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각질 떨어지고 이런 걸로 뭐 염증이 좀 지속될 수 있어 요런 건 가능은 하죠. 근데 그쵸. 관계 횟수 자체가 뭐 되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때 되게 행복한 걸 느끼느냐 요런 게 쪼끔 더 중요하지 않을까. 횟수는 너무 많이 하면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칩니다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경우 별로 없지 않지 않나요? 네. 아 저희 인제 그 약국에 오는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성관계를 남편이 너무 좋아한대요. 아. 이제 좋아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표정이 안 아 좋으시길래 그런 분들은 이제 있어요.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더니 할 때마다 방광염이 걸린다고 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실제로 진단명에도 신혼부부 방광염이라는 게 있어요. 딱 신혼부부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식탁 위에서도 하고 막 하루에도 3번씩 하고 막 그분들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관계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인해서 방광염이 가능합니다가 있는데 저는 팁으로 약간 관계 전후에 방광을 비워 주세요를 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제 관계를 할 것 같은 무드가 무르익으면 소변이 마렵진 않지만 일부러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방광인들 쭉쭉쭉쭉 짜 가지고 방광을 일단 비워 놓고 찬 채로 관계를 하시면 그거 자체로 소변을 우리가 또 참아야 되니까 방광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경우가 돼서 얘가 이제 탈진하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를 얘가 긴장 안 해도 되게 충분히 비워 놓고 관계를 하시면 좀 더 느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다음에 소변 목이 마르지는 않지만 물을 한 2-3잔 정도 마시면 조금 있다 또 소변이 마려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소변의 원래 역할이 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니까 물을 2-3잔 정도 마신 다음에 관계 후에는 인제 소변을 좀 보세요. 요 2개 정도를 권해 드려요. 그러니까 관계 전후에 방광을 비워 주시면 관계하면 족족 방광염에 걸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좀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꿀팁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관계를 하고 나서 소변을 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하기 전에 무조건 안 마려워도 좀 비워 놓고 비우자. 이거 진짜 짜서라도 네. 좀 비워 놓고 하시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네. 이거 팁을 알려드리면 제가 약국에서 방광염 관련된 영양제나 약을 팔 횟수가 좀 줄어들겠군요. 하지만 또 방광염이 있으면 네. 급한 대로 꼭 병원 문 다 닫았을 때 어택이 와요. 한밤중에, 새벽에, 주말에. 음. 그럴 때는 정말 약국약이라도 급한 대로 먹고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해 주면 먹으면 되게 편안해지긴 하시니까 네. 휴식을 취하는 건 맞긴 하니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게 더 좋습니다. 저 약간 농담이었는데. 네, 그러면 인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에서 피임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인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 딱 약간 "나는 절대 임신 가능성이 없어요." 이러면 그러면 뭐 남자친구 없어요? 아니면 뭐 관계를 안 해서 이러면 너무 확실한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피임을 잘해서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게 일단 가장 큰 오해고 그럼 이제 피임약으로 저희가 권하는 게 좀 되게 흔하거든요. "피임약 드셔 보셔라." 근데 "피임약을 먹으면 불임이 된다더라." 이런 거 진짜 많이 알고 오시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피임약을 먹느라고 지나간 세월 동안 내가 연식이 가니까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피임약 자체가 너의 임신 가능성을 낮추지는 않는다가 일단 기본이고 네. 피임으로 실제로는 아까 좀 어렸던 미성년자분 그분 피임 상담을 오셨는데 사후 피임약이 너무 불안해서 먹을게요. 근데 너는 가임기가 아닌데. 근데 이제 뭐 불안하니까 먹을게요 이런 것들.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게 관계 후에 여기를 깨끗이 씻으면 임신이 안 된다고 했어요. 관계하기 전에 이렇게 자기 것도 이렇게 까 가지고 깨끗이 씻었고 자기도 되게 후에 깨끗이 씻었으니까 자기는 다 정액이랑 씻어냈으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 흔히 하는 오해는 아니지만 어린 분들은 잘 모르셔서 요런 오해도 되게 조금 나름은 충격이었다. 네. 이런 것들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급 질문인데요. 사후 피임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살이 찔 것은 아닌 걸로 하고요. 네. 1 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2 부에서는 우리 산부인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네. 자, 그러면 원장님 산부인과에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오시는지 궁금한데요. 산부인과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인제 뭐 임신하신 분들 뭐 아기 낳으시러 뭐 임신과 관련된 요거를 제일 많이 떠올리시긴 하겠는데 산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산부인과니까 저는 산과도 보고 이제 부인과도 보는 거죠. 네. 실제로는 저희 병원은 분만 병원은 아니어서 "아기를 임신했어요."로 뭐 이런 진단받고 요런 거로는 오시지만 뭐 산전 관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고 대부분은 질이 뭐 가려워요, 냄새 나요, 분비물이 늘었어요. 요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지렴이네요. 맞아요. 질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생리도 아닌데 이상하게 출혈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생리를 안 해요. 뭐 요런 것들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부분이시고요. 최근에는 트렌드가 "예전만 하지 않아요." 뭐 요런 거. "관계를 했는데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아요."라든지 "관계할 때 너무 아파요." 라든지 뭐 갱년기, 폐경기 이제 장애
호르몬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상담받으러 주로 많이 오십니다. 아 그럼 원장님 병원에는 이 여성 그 소중이 성형도 하시나요? 그럼요. 아. 성형외과 병원에서는 다 하죠. 기계가 몇 대예요? 갑자기 급 궁금한데요. 기계요? 아. 네. 그러니까 성형을 위한 기계가 몇 대가 있느냐? 저희는 모나리자 터치라는 되게 올마이티 기계를 하나 가지고 아 있어서 올마이티. 네 왜냐면 미키마우스가 떠오르긴 네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인제 뭐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게 마치 얼굴에 울세라 해 주듯이 밑에도 약간 하이프 시술처럼 해 드리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시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고가라서 저희 병원에서 감당할 인력이 안 돼 가지고요. 저는 그냥 되게 레이저인데 토닝이 되면서 실제로는 이게 레이저인데 밑에가 뭐 이렇게 조여 주는 재생도 되고 하는 거라서 고걸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왜 물어봤냐면요. 이 피부도 늙잖아요. 우리 노화하면서 처지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인제 질도 늙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안티에이징 좀 젊게 해 주는 네. 그 시술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죠. 요즘에는 진짜로 거길 관리하려고 얼굴은 이제 할 만큼 하셨고 플러스 인제 밑에도 한다고 네. 되게 고거 상담으로도 진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지압 측정이란 기계가 따로 있어서 지압을 측정해 드리고 탄력도가 떨어졌는지 근력이 떨어졌는지 볼륨이 높은지 요거를 본 다음에 약간 정말 탄력이 떨어진 분들은 그 레이저를 해 드리면 재생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게 이제 만족도가 되게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 약간 볼륨이 너무 넓어요 하는 분들은 예전엔 예쁜이 수술을 해서 약간 안면 거상하듯이 쫙 붙이는 걸 해 드렸지만 요거는 수술이 통증이나 뭐 요런 기간 때문에 요즘에 필러 많이 채워 드리는 거 있고요. 그리고 제일 흔하게 하는 거는 얼굴에 리쥬란 하듯이 밑에도 이제 막 건조해요, 뻑뻑해요로 밑에도 이제 리쥬란 같은 아이를 쏴 가지고 이제 재생을 도모하는 주베룩 뭔지 아시죠? 네네네. 주베룩 같은 애도 이제 질 쪽에 해 가지고 이제 어. 콜라겐을 합성을 도모하는 고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 네. 시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한번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인제 진료하실 때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요거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생리를 안 한다고 중학생이 왔어요. 엄마랑 당연히 같이 왔죠. 너무 당당하게 너무 해맑게 엄마랑 왔어요. 생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안 한 지 벌써 3 개월이 됐는데 원래 따박따박 하던 애였는데 요즘에 살이 쪄서 그런가 안 한다고 했는데 초음파를 봤는데 분명히 얘가 엄마랑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경험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이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근데 이제 엄마랑 같이 왔으니까 이제 네. 근데 이거를 성경험이 없는데 "너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야?" 근데 얘는 경험이 정말 너무 해맑게 "아니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너가 혹시 자는 동안 일어나는 건데 너가 혹시 기억을 못 할까?" 아니 자기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임신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이제 밑에 균 같은 걸 체크를 해 봤더니 정말 이제 약간 대놓고 정말 성병으로 성관계로만 옮을 수 있는 성병균도 나오고 이러니까 얘는 밑에를 봐도 성관계를 해본 앤데 얘가 이게 성관계가 뭔지를 모르는 건가? 약간 얼마 전의 일이니까 되게 생생하게 약간 되게 황당했던 어 되게 약간 걱정이 또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나 딸을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약간 '얘가 이런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를 설명해 줘야 되지? 왜 어떻게 모르지?' 막 이런 거. 그때는 정말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돼요? 나을 건 아니니까 지워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 알고 되게 놀란 거죠? 예. 근데 어머니가 이제 너무 놀라고 이제 울기 시작하시는데 지금 어머니하고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네. "어머니 지금은 우리가 얘를 정리를 해 줘야 되니까 나을 게 아니니까 걔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소름 돋았어. 정리를 해야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되게 황당한 실제로는 뭐 저희 뭐 질 수술해 달라고도 많이 오는데 남편분은 막 너무 헐겁다고 그러면서 막 왔는데 저희 지압이랑 막 이렇게 측정해 봤는데 전혀 그쪽이 아닌데 그럼 이거는 본인이 짠 거 아니에요? 해서 이제 남편 "비대니까 가 보셔라." 뭐 이렇게 되는 확대 수술하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 그쵸. 그분은 뭐 그게 우리가 나만 늙는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늙어가고 음. 있으니까 그분도 예전만큼 강직하진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또 느낀 게 그녀의 헐거움이 아니라 실은 그런 것들로 인제 뭐 필요한 것들은 해 드릴 수 있지만 전혀 필요가 없는 분께서 이제 해 달라고 하면 네. 아 그런 네. 것들 네. 네.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쪼끔 요렇게 옮겨가서 저 지금 중학생분 이야기 듣고 좀 너무 충격이 있어서 좀 이제 좀 어른 톡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들이 사실 질문을 가끔 하세요. 본인들은
자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남성분들의 자위는 되게 그냥 약간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도 자위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의 자위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이거를 인제 자료를 조사하다가 알았는데 그 50 기구도 되게 많더라고요. 기구는 되게 많은 걸 저는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 기구가 많은 건 알았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그 다른 인제 산부인과 원장님이랑 영상을 찍다가 뭐더라? 우먼나이저. 예 우머나이저 그다음에 또 진동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바이브레이터. 아 네. 그다음에 무슨 인형도 있다는 거야. 무슨 돌?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라 가지고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인제 뭐 약간은 좀 다른 것 같고 하나는 뭐 클리토리스고 하나는 뭐 집어넣어서 진동하는 거고 뭐 이런 것 같기는 하던데 그래서 '잘 됐다. 원장님 만났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싶었습니다. 요게 예전에는 요쪽 시장이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인제 인턴을 할 때 제주도에서 이제 근무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주도에 성박물관이 있어요. 맞아요. 네. 거기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막 딜도가 자위행위하는 그 도구가 정말 무궁무진한 애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박물관이니까. 신세계가 네 그래서 그때 막 보고서 "우와."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인제 뭐 이렇게 진료를 보다가 저희가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 드릴 때가 있어요. "나 도대체 못 느껴봤다." 막 이러시는 분들한테 이게 한 번도 못 느껴보신 분은 누구랑 해도 좀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은 어떤 상황이 돼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느끼게 해 줘야 되니까 그러기에는 이 기구만큼 왜냐면 사람은 한참 공을 들여야 되니까 저는 보통 기구를 좀 써 보시라고 권해 드리는 편이어서 네. "근데 이거 어디서 구하는데요?" 라고 인제 그 질문을 하면 나는 제주도에 가니까 그 성박물관 있더라." 얼마나 팔더라고요. 네.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몇 개 구입해 봤거든요. 그래서 네. 해 보라고 이렇게 권유하다가 이제 요 시장이 인터넷으로 인제 되면서 고것도 거기가 되게 확대가 많이 되어 있고 외국의 유럽 것들이 요게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구 우리가 문화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고 시장도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는 여성도 자위를 하는데 저는 이게 요거를 데이터를 조사하다가 쪼금 놀랐던 게 50대 분들이 남성분들이 자위하는 비율이 26% 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분들이 18% 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50대 여자 모두가가 아니라 자위를 해본 분들이나 좀 하시겠죠지만 18% 라는 확률 26에서 18이면 별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약간 비슷한 느낌이어서 아. 맞아. 그쵸. 여자들이 이제 성에 뜨기 시작하고 이제 느끼기 시작하시면서 그분들도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근데 빈도가 18%나 돼가 되게 약간 알았다. 새롭게 알았다. 요 여자들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여자들은 연령대가 주로 정말 자위를 많이 하는 연령대는 모르시는 거죠? 모르죠. 네. 네. 50 모르는데 대에도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그 커플들 간에서도 약간 새로운 거 한다고 쓰리썸처럼 근데 막상 대놓고 쓰리썸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우리 둘이 하면서 기구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막 요즘에 이 딜도의 세상이 쪼금 정말 음. 무궁무진해진 게 약간 바이브레이터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진동기는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머나이저가 센세이션했던 게 이게 그 클리토리스 쪽 음액 쪽을 쪽쪽 빨아주는 흡입력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 아이가 요것도 하지 흔들어 놓지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러면 2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머나이저가 되게 충격이었던 게 그게 동시에 되는 모양이 약간 손잡이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안에 넣을 건 넣으면서 여기서는 음압으로 인제 그러면 여 그럼 흡입을 하고 여기는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네. 저 바이브레이터가 집어넣는 건 줄 알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집어넣어야 그리고 진동하려면 심지어 그 넣지 않고도 입구에다 살짝 그 바이브레이터를 좀 써 주셔도 약간 느낌이 와요. 손잡이 알겠습니다. 예. 느낌이 와. 그래서 아. 실제로 고런 것도 있는데 커플이 하면서 내 거에서는 약간 좀 남자 쪽에서는 약간 이게 막 주르륵 진동을 좀 주면서 마치 남자들 자위하는 것처럼 막 고렇게 지르르륵 진동이 오면서 여자 쪽에 가 가지고는 약간 음압기로 빨아주는 요런 애들도 있어요. 링처럼 생겼는데 약간 페니스에다 딱 껴 놓고 남자 생식기에다 껴 놓고 남자 거에 껴 네. 껴 놓고 거기서는 진동을 막 오게 해 주고 내 쪽에 와 가지고는 음압기로 빨아요. 그럼 그 채로 이렇게 피손 운동을 하면 완전 막 이게 약간 배가 그런 무궁무진한 세상이 있다는 그래요? 거죠. 네. 약간 지금 뇌가 지진이 일어나는데 알겠습니다. 피스톤 뭐 이게 오케이 흡입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여성분들 중에 오르가즘을 음. 느끼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또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양쪽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 일부는 "성생활이 너무 싫어. 나는 그쵸. 섹스가 너무 싫어. 아 건들지 마세요." 막 이런 분들 계시고 또 한쪽은 너무 막 못해서 안달? 그래서 아. 남성분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집에 가기 무섭다."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신 분들이 이 "성생활이 싫다."라고 하는 것 같은 확률이 좀 더 맞아요,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오르가즘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느낌인지 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의는 진짜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네. 근데 실은 우리가 꼭 정의 내리지 않더라도 이게 뭔지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쵸. 어렴풋이. 성행위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뭐 신체적, 정신적 반응. 그래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의 행복함 이렇게 그냥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르가즘 자체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 이 느낌이구나. 이거구나.'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이 오르가즘 모른다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래요. 진짜 많으시고 실제로는 오르가즘을 못 느껴봤어 하시는 이제 뭐 40-50대 분들은 파트너를 맡기기는 여의치가 않으니까 또 다시 말씀드렸 딜도 다시 권유를 드려서 약간 그 기구를 통해서라도 좀 자극을 하셔 가지고 이쪽을 쪼끔 트기 시작하면 파트너를 누구를 만나든지 느낄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불감증 치료에 여성 그런 바이브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우머나이저를 굉장히 치유 용도로 FDA에서 승인이 된 "쓰세요."라고 많이 권해 드리긴 하죠. 네. 딜도나 뭐 이런 우머나이저가 보이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감증이 더 불행한 거니까 좀 그쵸. 양해 네. 좀 이해하는 그 요거 그릇을 크게 해야 될 것 눈뜨기 같습니다. 시작하면 실제로는 뭐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파트너를 만나도 음. 내가 느끼게끔 유도할 수가 있어서 나쁘지 않죠.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파트너가 성에 안 찬다." 가능해요. 아 이게 가능해요? 너무 가능한 것 같아요. 실제로 남자도 자위에 중독이 되면 자기의 그 압력, 손맛, 그 음. 강도 자기가 다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제일 직방으로 사정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 없죠. 파트너랑 하는 게 무엇이 재밌어요. 내가 바로 다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가 음. 되니까 진짜 겁나 사랑해 가지고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도파민 뿜뿜일 때야 뭘 해도 행복하지만 여기서 인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오래 사귀고 막 이러다 보면은 자위에 중독된 분들 헤어나올 수 없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바이브레이터의 압력, 이 흡입력 이런 거 네. 따라잡을 남자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쵸, 그쵸. 없죠. 요런 거 생각하면 너무 많이 하면 당연히 뭐 네 그렇겠지만 또 적절히 활용하시면 나의 생활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파트너분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자니까 인제 남성 파트너가 잘 못해서인 거예요? 그 원인이 아. 뭐예요? 원인이 궁금해요. 일단 또 둘이 안 맞는 건가? 속궁합이 막 이런 게 존재한다고 하던데. 그쵸. 존재는 하는데 이것 또한 느껴본 사람은 누구랑도 해도 느낄 누구랑 수 해도 느낄 수 있는데 있어요? 못 느껴본 사람은 정말 계속 못 느낄 궁금하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느껴보게끔 약간 자기가 먼저 뭔가를 개발하시는 게 좋죠.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랑 해서 내가 느꼈어 하면 물론 그랑 너무 잘 맞아서 그는 뭐 귀인이신데 네. 그런데 실제로는 모두랑 다 못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잘못했어는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보통은 느껴본 사람만 느껴볼 수 있는 세상이어서 네. 약간 개발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 개발. 뭐 속궁합 당연히 있고 나한테 잘 맞는 사람 당연히 있는데 이게 느껴본 사람은 더 개발해서 더 좋은 영역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못 느껴보신 분들은 애석하게도 약간 '이번 생에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으니 또다시 한번 약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발을 해 보셔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 드리죠. 네. 아니 인제 성격은 별론데 이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 가지고 헤어날 헤어나올 수 없고 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속궁합은 도대체 뭘까 그래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도 궁금은 하지만 근데 너무 막 나도 진짜 그런 거면 진짜 그럴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네네. 저는 성병 이런 게 더 너무 싫어서 아. 저 시도는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제 우리가 인제 오르가즘을 이렇게 느끼고 절정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또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예 어떠한 그 본인만의 뭐 루틴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가능하죠. 네. 근데 이게 진짜인지 연기인지 뭐 요런 거 혹시 음.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실제로는 연기들을 되게 다들 너무 잘하셔서 아 그래요? 이걸로 나는 진짜 오스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급이에요. 연기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내가 또 흥분이 되니까. 아 본인이 연기하면서 흥분이 돼요? 아니면 아 연기하면서 상대방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연기 안 해 봤어요. 어. 연기를 하다 보면 연기 속에서 내가 또 흥분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음. 약간 그게 그러면 뭐 루틴처럼 됐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뭐 나쁜 건 아니네요, 연기를 하더라도. 그쵸. 네. 음 그래서 또 이것 또한 개발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연기를 연기까지 해 봤다.' 막 어 이러면서. 연기를 연기 아닌 척으로 연기 하시길 아니죠. 그래서 바라겠습니다. 실제로는 감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가쁜 숨도 실은 연기할 수 있어요. 가쁜 숨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내 질감 안에서 이렇게 수축이 막 오는 그 불수의적 근육에 의한 수축이죠. 이런 건 연기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근육 수축을 어떻게 연기하냐고. 케겔 운동. 거기서 근데 그 느낌하고 완전 달라요. 이게 오르가즘이 왔을 때 이 수축은 케겔 운동 따위에서 할 수 있는 급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거는 연기로 좀 어렵고 어렵고. 하지만 그 또한 파트너분이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난 오르가즘을 느꼈어." 근데 그는 못 느끼는 거죠, 음. 나의 오르가즘을. 네. 실은 그도 느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 수축력이나 이런 것들이랑 그 그쵸. 촉촉함과 따뜻함이 다를 테지만 뭐 음. 그게 영역이니까 됐고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관계를 해서 충분히 오르가즘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음. 긴장이 막 다 예 약간 노곤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은 연기를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다 하고 나서 목마르지 않아 물 좀 마실까?" 뭐 이런 거는 '아 연기했구나.' 하고 약간 했는데 약간 뻗어서 떡실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딱 되면 '진짜 느꼈구나. 아 진짜 만족했구나.' 이런. 네. 그 떡실씨는 남자가 하는 건가요? 여자가 하는 건가요? 아. 둘 다 가능하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인제 오르가즘 얘기하다가 인제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왜 그 흥분을 했을 때 여자분이 이제 소변 누듯이 시오키라고 하는 저 그 이름은 몰라요. 네. 시오키예요? 네. 일본 말 같은 맞아요, 맞아요. 어 야동에서 되게 시오키 처음 그거 되게 네. 너무 흥분했구나. 와 막 이러면서 되게 그런 분들이 있긴 있으신데 막상 이제 당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약간 민망한 여자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이 쏘는 건데 아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 그녀를 내가 만족시켰어. 막 흥분했어." 막 이러고 그걸 보고 더 흥분되고 약간 야동에서 이렇게 막 분출되는 장면 뭐 네네네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저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음.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행해지는 여자 입장에서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었단 아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약간 다 시트도 젖고 막 이러니까 약간 민망. 민망한 그리고 그게 냄새도 없고 이러기는 하는데 일단 민망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쪽은 이제 막 너무 흥분이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녀도 흥분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물론 일어났겠지만 쪼끔 수습을 사람의 취향이겠죠 이거는. 네네네. 수습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보통.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궁금해 가지고. 프리즘은 소변은 아닌데 네. 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올 만한 여성 생식기의 샘 조직은 없고요. 네. 가능한 게 스캔의 샘 정도인데 그거는 그 정도의 분출량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거는 그냥 약간 소변이 배출되는 원리랑 같이 이제 방광에서 나오는 거다. 근데 실은 어디 불순물이 이렇게 막 걸러져서 신장에서 나오는 그런 건 아니니까 오줌하고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소변하고는 다르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쪽에서 분출되는 방광에 있던 액이 나오는 거다. 음. 무색이고 냄새도 없고 뭐 지린내가 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액인데 흥분을 막 하니까 네. 혈류가 막 순환이 되면서 많이 만들어졌던 애가 인제 이렇게 나오는. 그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변을 쭉 다 누워도 그런 그죠. 일이 흥분을 하면 있어요? 그게 나오는 거죠. 네. 신기하다. 근데 이게 보통은 꼭 막 삽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인제 이 앞에 쪽 라인의 거의 50% 이상이 느끼는 자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보통 뭐 혀로 한다거나 손가락으로 한다거나 요런 걸로 느끼는 경우가 아 혀요. 많죠. 혀나 손가락.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인제 3 부에서 이것도 연결해서 잘했 음
네. 이거는 그러면 잠깐 끊고요. 3 부에서 모든 스팟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그 뭐야? 시누키? 신호 웃기요? 시누키까지 나왔으니까 3 부에서 스팟 알아보도록 할게요.